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김재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강입니다. 3강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계획이 3개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3개를 이제 앞으로 학습할 건데요. 그 전에 전체 그 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승인권자 얘기예요. 승인권자. 이제 뭐 승인권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출연자들이 있어요. 절차상. 처음에 이제 기초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요. 의견 청취를 듣죠. 주민 의견을 듣죠. 주민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 3개의 계획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방계획이라고 썼네요.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신청을 하죠. 그러면 승인권자가 협의를 하죠. 협의하고 나면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돼요. 승인을 하게 되면 송부하고 이제 승인했으니까 자기한테 이제 승인 받은 사람한테 송부를 해주겠죠. 송부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얘네와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좀 용어가 다르다고 했죠. 네, 그래서 뭐 좀 공청회니 공람회니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을 들어갈 때 그때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승인권자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줄여서 국장이라고 할게요. 국장이 승인을 해준다면 이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데 국장은 중앙행정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중도위의 심의를 받아요. 만약에 시도지사면, 시도지사가 승인권자라면 그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라고 줄여서 쓸게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군이 도 밑에 있는 시군이 본인이 이제 승인을 하게 된다면 뭐 확정이겠죠? 하게 된다면 누가 심의를 보냐면 시군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요. 이게 보면 자기 레벨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그 협의는 국장이니까 중앙행정부 장관, 중행장과 협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장이 시도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진 않겠죠. 그럼 시도 관계행정기관장. 이거 좁아서 제가 줄여서 쓰는 겁니다. 시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시군은 마찬가지로 시군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겠죠. 이렇게 협의를 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건 어떻게 될까요? 국장이라고 국회 의견을 듣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의 계획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회 의견을 듣지 않고 그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시도 지방의회, 시군 지방의회. 여기서도 국장이 해당 시도면 시도 지방의회 의견을 듣겠죠. 주민은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중행장, 중도위, 국장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승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과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한다. 그냥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의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네, 기억 이제 나시나요? 특광, 특별시 있죠?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특도. 그 다음에 도가 너무 크니까 도 밑에는 시, 군. 이렇게 해서 여기 특광, 특시, 군에 대해서 계획을 짠다고 그랬죠. 이게 계획의 단위였어요. 이 단위대로 계획을 짜는 건데, 광역도시 계획은 이런 각 도시의 계획이 아니라 둘 이상의, 여기 있죠? 둘 이상에 대한 도시에 대한 계획이에요. 도대체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하냐?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정의.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에 대해서, 둘 이상이죠? 한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가 아니라 둘 이상이어야 돼요. 뭐 3개도 되고 4개도 되겠죠. 그래서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을 가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또 여기도 옆에 도시가 있겠죠. 또 인접한 도시가 있어요. 자, 여기는 주거 지역이 굉장히 좋아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물도 맑고 산도 이쁘게 딱 보기 좋게 경관도 좋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생산 능력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비옥해서 뭐만 심었다 그러면 그냥 대박입니다. 네,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산업과 유통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각 도시 단위로 계획을 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계획을 짤 때 우리는 주거가 뛰어나지만 생산과 산업 유통이 부족하니까 우리도 생산과 산업 유통을 육성시켜야겠다라고 계획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좀 발전시키고 이 옆 도시는 자기는 생산이 뛰어나니까 생산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산업 유통이 좋은 곳은 산업 유통 중심으로 발전시켜서 이 세 개 지역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죠. 예, 이게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니네 생산이 높으니까 우리 주거지역을 좀 더 이쪽을 활성화시켜서 니네 생산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할게, 산업유통에 도움이 되도록 할게, 이렇게 계획을 짜려면 이 지역을 이렇게 묶어야겠죠. 이렇게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계획을 짜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그래요. 광역도시계획. 그럼 이건 둘 이상의, 이건 3개 묶은 거죠. 자, 이걸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 여기를 광역도시계획권이라고 해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요. 광역계획권. 자, 그런데 만약에 폐기물 처리장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볼까요? 폐기물 처리장은 각 도시마다 하나씩 만든다면 각 도시에서 자기네 거 자기가 버리고 쓰고 그러니까 편리는 하겠죠. 근데 굉장히 규모도 작고요. 비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 이쪽에 만약에 산업유통 쪽이 그런 게 하기가 적합하다. 한 군데 만들어서 이 3개 지역 또는 이 2개 지역이 함께 쓰도록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도 이렇게 함께 쓸, 만약에 이 도시 2개가 같이 쓴다 그러면 함께 쓸 도시를 이렇게 묶어서 계획하겠죠? 그래서 이게 광역도시 계획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어디로 묶었냐에 따라서 그 계획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겠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두 도시를 다 관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2개를 묶어서 계획을 짜야겠죠. 만약에 하나만 따로따로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도로가 서로 만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짜서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외우실 것도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 정의는 무슨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자,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군 이렇게 보는데 도 밑에 있는 시군이에요. 시군 시시일 수도 있겠죠. 시군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광역계획권으로 묶어서 뭔가 계획을 짜겠다 하면 이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해주겠어요? 얘가 정할 수도 없고 군이 정할 수도 없죠. 그 위에 있는 상급자가 직근 상급자가 누구냐면 도지사죠. 도지사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시, 여기서 시는 도 밑에 있는 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는 광역자치단체 시죠. 시와 도가 이렇게 연결됐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 충청남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계획을 짜기로 했어요. 그러면 시가 이 광역계획권을 정하기도 애매하고 도가 정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시도가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시도는 국장이에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냐고 도지사하고 국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이 두 명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도지사와 국장이 자기가 지정하고 싶을 때만 지정하고 다른 사람은 지정 요청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 필요하다면 지정 변경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요청해야 되죠? 바로 위에 있는 사람 국장한테 요청하고요. 시장 군수는 바로 위에 있는 사람 도지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아닌 사람은 시군은 아니겠죠. 네. 도지사와 국장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 레벨에 맞게. 그래서 이것도 지정 절차가 있어요. 지정 절차는 해당 지역 국장이면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면 관계 시도, 시군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관계 중행장 그리고 시도, 시군 의견을 듣습니다. 자, 시험에서 의견 듣는다 그러면 대부분 틀린 건 없어요. 대부분 틀린 거 없어요. 이거 갖고 답지로 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의견을 듣고 지정을 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듣겠죠. 그럼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거고, 도지사가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죠. 그래서 지정을 하고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해야죠. 도지사는 시군에게 통보하고 국장은 시도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고 나면 시도, 시군은 그때 계획을 이제 짜야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였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용계, 기도, 지입이라고 그러죠. 용계, 기도, 지입. 이거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용계, 기도, 지입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개가 뭐죠?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용도 구역 얘기하는 거죠. 용도 구역. 그 다음에 기반 시설, 도시계획, 도시개발,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얘기하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용계, 기도, 지입만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광역계획권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계, 기도, 지입만 결정하고 그 외에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광역계획권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어딘지 알아야겠죠. 광역계획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립권자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시군이라면 수립권자는 시군이 되고요. 시도라면 시도가 되는 겁니다. 시도, 시군. 자,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계획을 짤 사람은 시와 군이라는 얘기죠. 계획을 짤 때는 자,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수립이에요. 공동 수립하고 그럼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겠죠. 사람 하는 일이니까.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혼자나 또는 같이 손 잡고 가서 자기 상급자한테 야, 이거 조정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삐져서 안 갈 수도 있죠. 삐졌을 때는 어쩔 수 없죠. 혼자 가죠. 혼자 가서 조정해주세요. 조정 신청을 하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럼 둘이 좀 협의를 해보세요 라고 협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 자,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나 도지사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게 돼요. 뭘 거친다고? 심의를 거쳐서 자기가 그냥 막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조정하게 돼 있어요. 자, 공동수립이 협의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이게 수립권자가 중요해요. 원칙이 이렇고 예외에서 자,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일까요? 시군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계획을 짜라고 했더니 이게 얘네들이 둘이 공동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3년이 지나도록 수립을 안 하는 거예요.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죠. 이렇게 짰습니다, 도지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라고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하겠죠. 또 시군이 이거 우리가 하려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예요. 자,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이 하는 경우는 3년. 얘도 마찬가지로 시도가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도지사 국장이 열받으니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장이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국토계획법에서 국가계획 나오면 거기 어딘가에는 국장이 있어요. 책 보시면. 국가계획은 중앙행정부의 일이죠. 그러면 시도나 시군이 관여할 여지가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국장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계획에 관련되었다면 국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공동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시군이 요청하는 경우, 또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면 특이하죠. 시도지사와 국장이 셋이서 사이좋게 하고, 또 시군이 도지사와 같이 사이좋게 계획을 짤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승인권자예요. 시군이 짰으면 어떻게 하죠?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죠. 그렇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으니까 거기서 자기네들 계획을 짰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 시도가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준 국장한테 이렇게 짰어요 라고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또 헷갈리기 쉬운데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죠. 국장이 단독으로 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도지사가 단독으로 짰다면 승인 신청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때는 승인 신청 안 받아요. 해당 지역, 도 밑에 있는 시군에 대한 계획을 도지사가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에 있는 계획에 자기가 가장 최고 수장이니까 계획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 문제가 잘 나와요.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수립하면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도지사는 본인이 그냥 확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책 페이지가 제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페이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챕터 2에요. 광역도시계획 들어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이 광역계획권이죠. 그리고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거기 쭉 보시면 나와요. 자, 보시면은 지정권자 보면은 뭐 29회, 28회, 26회, 뭐 간평사에서는 21회, 간평사 25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제가 밑줄 쳐진 거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광역계획권의 내용과 수립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수립. 자, 여기 보시면 광역계획권의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1번하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수립에서 1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수립 절차 나오는데 그 뒤에 보시면 내용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자, 광역도시 3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수립, 1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있고요. 2번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있죠. 이 내용에서 보시면 1번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광역계획 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 호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걸 쭉 보시면 1번부터 이제 1호부터 4호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1호부터 4호까지 중에서 4호 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광역자가 붙어요. 내용 앞에.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이렇게 되어 있고 2호는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있고 3호는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광역이 붙는데 4호 보시면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얘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경관계획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계획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간평사에서 특히 많이 나왔네요. 26회, 30회, 31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수립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절차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요. 좀 난해한 부분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절차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광역도시계획은 제가 처음에 절차 일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대로 나갑니다. 절차 기초조사를 해요.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 공청회를 하죠.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관계 시도, 시군의 의견도 듣습니다. 3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날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짜 나온다고 해서 3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 이렇게 뭐 외우지 않아도 좋고요. 이 절차 여기까지가 무슨 뭐죠? 의견 수렴 절차예요. 의견 청취 절차죠. 의견 청취 절차. 그 다음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 해달라고 승인 신청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립 절차죠. 여기까지가 수립 절차가 돼요.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는 승인 절차가 되는 거죠. 승인 절차. 자, 승인 절차에서는 승인권자가 협의를 합니다. 만약에 국장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요. 만약에 시도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요. 자, 시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는 건데 도지사면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는 건데 지방 쪽에는 전부 다 관계행정기관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서에 있는 행정기관장들은 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장과 도지사가 만약에 승인권자라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를 해요. 국장이 승인권자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심의를 받겠죠. 그리고 도지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을 하죠. 승인권자는 두 명이에요. 국장, 도지사.
다른 사람 없죠. 그리고 승인을 해줬으면 자기가 몰래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줘야지. 그래서 도지사는 시군한테 보낼 거고요. 국장은 시 도지사한테 보내겠죠. 예, 그래서 송부를 합니다. 송부하는 이유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공고해야죠. 일반에게 알려야죠. 예, 그래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요.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는데 주로 30일이 많죠. 특별히 외울 건 아닙니다. 30일 많구나. 이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누구냐, 또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실상 도시군 관리 계획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수립 기간과 재검토 기간이 있어요. 계획을 짰으면 이걸 그냥 계속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거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계획이 지금 현황과 적절하게 맞는지 이거를 검토하는 기간도 주기적으로 가져야 될 거고요. 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다면 또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시기도 오겠죠. 그래서 다시 새로 만드는 걸 재수립이라고 하고요.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재검토라고 합니다. 근데 실무로 보시면요, 광역도시계획은 20년마다 계획을 짜요. 20년마다 짠다는 얘기는 장기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얘도 20년마다 짜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10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법률에 있었어요. 기간이 언제 20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재수립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립 기간은 없어요. 셋 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재수립 기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거고, 재검토 기간은 있어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없고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도시군 관리계획 5년, 도시군 기본계획 5년 이렇게 기억을 하면 나중에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기억하세요. 표를 기억하세요. 이 순서는 기억하죠? 기억하실 거예요. 순서는 기억하니까 이 표를 기억하시면 재검토 우측 하단 두 개만 5년 5년이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이 표를 기억하시는 게 머릿속에도 오래 남고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자, 수립 기준이라고 있어요. 계획을 짜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계획을 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 지역의 그 행정관들이 계획도 짜고 막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계획이 다 중구난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죠. 어떠한 기준으로 계획을 짜라는 기준. 이 기준은 누가 정하냐면 대부분 국장이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어떤 작성이라든가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그럼 대부분 국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준은 누가 정하냐 그러면 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립, 작성, 지정은 대부분 국장이다. 그리고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있는데 이제 나중에 예외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립, 작성, 지정에 관해서 기준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떤 계획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계획의 단위인 특광, 특특시, 군에 대한 계획이죠. 특광, 특특시, 군에 대한 계획이에요.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침이 된다 그랬어요. 지침이 된대요. 자, 기본계획이 짜여지면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하위계획, 상위계획은 기본계획이 돼요. 그래서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기본이 되고 지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침이 된다. 그 성격은 어떨까요? 자,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자, 좀 전에 배운 광역도시 계획도 비구속적 계획이었죠.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의 짠 계획 가지고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어떠한 권리 침해를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도시군 기본계획도 이 계획 짠다고 해서 어떤 개인의 토지에 무슨 변화나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고 자기한테 영향, 권리 침해가 있지 않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 소송을 걸거나 그럴 계제가 없죠. 왜? 나한테 전혀 피해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절차상 비구속적 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뭘 한다고 그랬죠? 공청회. 공청회는 사람 모아서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기 들어보는 게 공청회라고 그랬죠? 공청회. 그 다음 계획은 수립한다, 위반한다. 수립한다 그랬죠? 네, 수립한다. 그 다음 승인한다, 그 다음 결정한다. 승인이에요. 승인하는 거고. 그 다음 공고한다, 고시한다 해서 비구속적 계획은 공고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좀 달라요. 뜻은 같습니다. 뜻은 같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성격은 둘 다 비구속적 계획이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절차상 용어는 이렇게 쓰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대상지역은요. 대상지역은 특광, 특특, 시군에 대한 계획이죠. 예, 계획의 단위대로 이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인접지 일부 또는 전부 포함이 가능하다. 자, 여기가 이제 서울 우리나라의 중심인 대전시예요. 대전시. 여기 우측으로는 충북이 붙어 있고 좌측으로는 충남이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충남시예요. 이게 더 크겠죠. 여기는 충남시예요. 근데 계획을 짜다 보면 이렇게만 딱 칼같이 끊어서 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시 계획을 짜다 보면 여기 일부를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겠죠.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체를 다 포함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인접지를 전부 포함할 수 있어요. 일부나 전부를 포함할 수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걔도 일부만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일부만 포함시킬 수 있어요. 광역도시계획도. 광역계획권을 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부만 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광역계획권은 무조건 둘 이상이어야 되니까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둘 이상에 대한 계획이니까 무조건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때요? 필요에 따라서 일부나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문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그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특광, 특특, 시군에 대한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빵들이 계획을 짜겠죠. 누가 짜겠어요? 대빵들이 짜야죠. 그래서 특별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도는 세종시장이 짜겠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지사가 짤 거고요. 여기 도 밑에 있는 시는 시장이, 군은 군수가 짤 거예요. 그래서 수립권자는 특광, 특특, 시군이 짜는 겁니다. 줄인 거예요. 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 이제 빼고 특광, 특특, 시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승인권자는 자 특광, 특특은 어때요? 특광, 특특은 자기 지역에서 관할구역, 자기 관할구역에서 최고죠.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이 계획 짜고 승인을 해줍니다. 확정을 해요. 확정. 승인이 아니라 얘네들은 잘했네. 내가 해도 잘했어. 그럼 확정을 해주고요. 시군은 자기 위에 누가 있죠? 해당 지역의 최고 수장은 도지사죠. 도지사가 있으니까 도지사에게 계획 짰어요. 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광, 특특은 확정하고 본인이, 시군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틀린 거죠.
잠시 쉬었다가 도시군 기본계획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